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굉장히 그 열대야로 더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등록하시는 큐부터 시작해서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오늘 같이 전일 세션들을 같이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때까지의 주요한 여러 가지 트렌드, 그리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화두들이 왜 고객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더 중요해지는지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앞서 3년이라는 주요한 큰 3개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저희가 또 많이 고민을 해왔지만, 크게 보면 이제 팬데믹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면서 더욱더 많은 그 기업들이, 브랜드들이 고객 경험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이 특히 디지털이라는 공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서 마케팅 버짓이 굉장히 올라갔었던 2021년이었죠. 2022년은 그렇게 디지털 접점에서의 모든 고객들의 행동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고객 경험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크게 CX를 담당하시고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가비지로도 보이고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다시 IT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서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고민이 더욱더 많아졌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모든 컨퍼런스에, 그리고 모든 브랜드들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iOS나 아니면 저희 그 구글사에서의 서드파티 쿠키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물음표와 느낌표와 물음표를 다시 드렸던 부분은 아마도 최근에 또 발표를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월 22일 날 구글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의 변화를 조금은 재고할 거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상에서 사실은 서드파티가 정말 종말을 맞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깨달은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가고 획득해야 되는 부분들의 많은 부분이 고객에 대한 제로 파티 데이터와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벌써 7월 31일이라는 상반기가 끝나고도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리고 내가 마케터로서 스킬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들의 규모라는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하루에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가 337 엑사바이트였다고 합니다. 엑사바이트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얘기하는지 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33,700경이라는 들어도 사실은 감이 없는 데이터인데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글로벌의 인구를 감안을 했었을 때 하루에 발생하는 게 인당 하루에 22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한 사이즈의 용량 자체만 해도 예전에는 1년 또는 5년간 발생하던 데이터의 용량만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의 고객들의 트래킹할 수 있는 행동 데이터들, 그리고 그 이벤트 기록을 가지고서 무엇을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데이터라는 관점,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브레이즈뿐만 아니라 많은 마케팅 솔루션 또는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솔루션에서 주안점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올해 6월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 트렌드 중에 하나는 메시징 채널들이 급격하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왓츠앱이나 국내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기업들이 앱 내에서 메시징 플랫폼 내에서
브랜드를 검색하고 경험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그 공간 안에서 모든 일을 벌어지게끔 하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메시징 앱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고객분들, 특히 브랜드에서 이메일이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안 쓸 수도 없고 쓰기에는 참 어려운 고민이 많은 채널이기도 합니다. 고객분들이 광고나 스팸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는 채널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발맞춰서 지메일과 야후가 올 상반기에 원클릭으로 쉽게 고객이 이제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강화하고 스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이라는 채널을 여전히 대고객에 있어서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을 하시는 여러 고객분들이 주요하게 활용하시는 케이스들이 최근에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푸시 노티피케이션입니다. 특히 국내는 웹보다는 앱을 굉장히 더욱더 주안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일부 최근에 모 기업사들 같은 경우에는 웹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들을 조금 더 앱으로 강화한다라는 이런 발표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찬반이나 얘기들도 많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의 푸시, 모바일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차지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iOS에서 이번에 라이브 액티비티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더 토큰이나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었죠. 앱을 열지 않고서도 디바이스를 손에 쥐고 있는 이 순간에 고객과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형태들을 가져가게 됨으로써 휴면으로 빠져들지 않고 이 고객과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형태의 다양한 푸시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마케터분들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고객의 피로도가 증가되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고객은 기다려주지도 않지만 뭔가 대량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수신 거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도를 관리하는 것들이 올해 더욱더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AI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은 아마도 올해, 내년, 내후년에 더욱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작년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젠 AI,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은 더 편하게 이미 적용돼서 활용하는 고객들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가트너나 또는 이마케터와 같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보면 멀티 채널 마케팅 허브라는 솔루션 안에 AI 기능은 이제는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그 이미지상에서는 가장 지금 현재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세 가지가 카피라이팅, 그리고 데이터 분석, 마켓 리서치라는 부분에서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물어보는 형태로 답을 얻는 이러한 형태들을 이제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보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으로의 잠재적인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지금보다 더 많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장표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가장 많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이미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광고 최적화 또는 챗봇이 아니라 가장 많은 부분이 개인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개인화라는 부분을 얼마큼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채널 안에서 고객들에게 맞춤으로 가져가는지가 이제는 AI라는 기술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더해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의 트렌드와 진화라는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브랜드에서도 저희 많은 솔루션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에이펙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트렌드를 조금 더 저희가 분석한 이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리포트를 저희가 매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올해 상반기의 트렌드를 분석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았습니다. 비용보다는 브랜드 신뢰도가 더욱더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로 브랜드와 인게이지를 했었을 때 가장 뭔가 본인이 인정받고 가치 있게 그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들. 마지막으로는 기꺼이 본인들의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나한테 필요한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많은 고객분들 또는 이제 C레벨들이 얘기를 주셨던 부분은 제품 품질 및 브랜드 신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브랜드 신뢰도는 당연히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가져갑니다. 그만큼 그 브랜드 자체를 믿고 쓸 수 있느냐, 안전할 거냐, 아니면 우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가져가느냐라는 제품적인 또는 품질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IBM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이, 그 제품이 계속적으로 영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과 브랜드인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없어질 수 있는 잠깐 반짝하는 솔루션들 또는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뢰,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주는 이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연결이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제품을 잘 만드는 그 이상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보다 5배가 높은 이 신뢰도라는 부분을 어떻게 제고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외부의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와 같은 피어 그룹들이 이것들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를 리뷰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들도 또 하나의 신뢰도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한 번의 가격 할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의 가치,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브랜드를 애정할 만한 브랜드인가라는 부분에서 포괄적인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호하는 채널을 통해서 브랜드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6개 국가에서 나온 결과치로 봤을 때 보다 더 valued, 본인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다 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네라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보다도 브랜드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존중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부분은 국가별로 조금 나누어서 쪼개서 본다 그러면 조금 흥미로운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나 태국,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 감정적인 반응들을 나타내는 반면에 한국이 이 6개 국가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무엇일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카카오, FC, SMS, 이메일을 모두가 수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이 내가 선호하는 채널을 브랜드들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이 브랜드와 교감하고 싶은 어떤 특정한 채널이 없는 건지, 여러 가지의 것들에서 이 22% 또는 이제 25%라는 수치를 어떻게 저희가 더 차별화할 건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꼭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나는 요즘의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고객들이 나에게 이 데이터들을 제공해 줄 의향이 있을까? 제로파티, 특히 제로파티를 어떻게 모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설문 또는 회원 가입 시에 여러 가지의 선택적인 정보들, 그 위에 여러 시도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설문 결과를 했었을 때 81%는 내가 맞춤으로 원하는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공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한테 할인이든 경제적인 가치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꺼이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84%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한국의 특징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구매 여정상에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적절한 이 고객과 브랜드와의 개입 또는 관여를 원하시나요?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구매 전에 어떤 브랜드들과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또는 맞춤 오퍼를 제공하는 것들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가는 반면에 흥미로운 거는 한국은 구매 중간에도 타 지역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구매 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 얘기는 리텐션, 로열티라는 부분들이 1회 구매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그 고객들이 애정하고 주변에게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리뷰를 남기기 위한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과정에서의 구매 경험상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로 이탈, 그리고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팔 때의 느낌과 팔고 나서의 느낌이 정말 다른 브랜드에 대한 경험들이라는 부분은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저희가 그 시간들, 통찰력을 통해서 마케터분들의 해안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유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따라가실 수 있게끔의 고객의 전의를 열어드리는 그리고 가이드해드리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전략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지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와 채널 그리고 AI라는 부분에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기꺼이 정보를 제공하게 할 건지, 두 번째는 이 채널 간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지금같이 바뀌는 채널들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즐겁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AI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간을 절감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셔서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더 고객과의 시간들 그리고 경청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갈 건지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에이스 브랜드라고 저희가 통칭하는 부분은 브레이즈가 매년 CER 리포트라는 저희의 고객들, 브레이즈를 사용하는 고객들 중에서도 C레벨들을 대상으로 약 2,000여 고객분들의 설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스 브랜드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브랜드들이 무엇을 더 잘하는지라는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기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여러 가지의 데이터 시스템들과 브레이즈와 같은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시간을 절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평균치 대비 11%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벤트 속성, 커스텀 속성을 활용해서 정교한 세그멘테이션을 더욱더 시도하고 있고요. 여기서 36%라고 하는 부분의 특징적인 부분은 애너니머스, 저희가 식별할 수 없는 인식되고 있는 비고객 정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고객들이 우리의 회원이 되고 고객이 될 수 있을지라는 부분을 최대한 개인화를 하기 위한 시도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 파티와 퍼스트 파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기꺼이 고객들이 제공하고 있는 처음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제로 파티와 퍼스트 파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자사 채널이 되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앱과 웹사이트 또는 모든 오프라인의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SDK나 API 또는 여러 가지의 속성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분석된 이 많은 데이터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22TB의 한 사람의 100만 명의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숫자들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아래쪽에 있는 AI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마케터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 과제와 그 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주기적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그 안에서 AI가 필요한 액션을 취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를 드리거나 오토메이션을 해드릴 수 있는 형태들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데이터가 일을 할수록 여러분도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한 게 나의 두뇌만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두뇌와 내가 잘 알고 있는 경험과 손, 스킬이라는 부분에 더해서 나의 팀, 앞서 샤이드가 키노트 세션에서도 AI를 우리의 팀 멤버라고 생각하면 또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잠깐 줬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원하는 부분을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양방향으로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 아키텍처 그리고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기적인 채널의 활용이라는 부분들, 앞서 한국이라는 고객분들이 이 채널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경험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 리액티브하게 나온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더 잘하고 있는, 조금 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에이스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푸시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13%. 그리고 인앱 메시지를 활용하는 부분은 18%로 조금 더 평균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요. 컨텐츠 카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차별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화를 하고 자동화를 하고 하나의 캠페인에서 고객의 흐름을 다음 코스로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크로스 채널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막 모바일 푸시와 이메일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나머지의 각각의 채널들의 특장점들을 이해하고 고객의 선호도를 가져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바일 푸시는 단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바일 푸시뿐만 아니라 웹 푸시, 인앱에서의 메시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OTT나 스마트 TV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로의 푸시까지를 전체적으로 본다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고객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푸시를 활용하는 것들은 단연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질 거고요. iOS의 여러 가지 전략들은 당연히 다른 경쟁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열지 않고서도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고객 손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모바일 푸시는 앞으로도 굉장히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메일을 활용하는 고객분들이 브레이즈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메일만 사용하는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이메일이 가져가는 여러 가지의 강력한 기능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메일을 구독한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실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고객의 라이프타임 사이클이 평균 89% 정도가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등록하게끔 하시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또는 이메일에서 시작해서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끔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의 경로들을 뚫는 방법에서 이메일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택틱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고객분들이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브랜드가 달라지네, 나에게 주는 모든 오퍼들은 알고 보니까는 다 남들한테도 주는 오퍼였네 라는 어떤 실망감과 배신감을 얻는다라고 쳤을 때, 이후의 구매 여정에서 끊임없이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인게이지먼트를 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 로열티와 재구매가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하나의 채널을 사용하는 것들보다는 모바일 푸시와 이메일, SMS, 인앱 푸시, 그리고 모든 채널들을 활용했었을 때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당연히 더 좋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인화를 하는 것들은 이벤트를 기반으로, 고객의 속성을 기반으로, 전달 시간을 아침으로 할지 출퇴근으로 할 건지, 저녁 시간을 원하시는지, 어떤 언어를 기반으로, 또는 어떤 위치에 있는 그 고객을 지금 나에게 모시고 올 건지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AI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루프라는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매출 자체가 인텔리전트 타이밍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왜 그 고객한테 그 시간에 그 메시지가 갔어라는 부분들보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KPI에 어떻게 반응이 되고 퍼포먼스의 결과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Y라는 부분에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 뒤에 돌아가는 이 다이내믹 그래프처럼 앤드루 응이라는 요즘에 가장 AI에서 저명한 이제 박석학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인류의 전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큰 혁신이나 변화를 이뤄내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AI가 만들어낼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인사이트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AI를 통해서 어떤 쇼핑 경험이 개선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상품 리서치, 정보 획득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는 고객이 타입을 쳐서 물어보고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어떤 타이밍에 어떤 제품을 사는 게 가장 적기인지 나한테 좀 추천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객 지원은 당연하게 이제는 고객 경험의 일부이고요. 리뷰나 제품, 서비스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좀 알아서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어라는 니즈들이 기대치 자체가 이미 고객분들은 브랜드가 AI를 활용해서 나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2C, B2B라는 표현보다는 예전부터 B2Me라는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초개인화의 주제 중에 하나로 나왔었습니다.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룹도 싫고요. 그냥 나로서의 내가 원하는 부분을 알고 대응해 주세요. 지금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제 데이터를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더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의 버추얼, 새로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커머스라는 부분들도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새로운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AI 에이스 브랜드들은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카피라이팅에 한 번 더 물어보고 내게 나은지 저거를 어떻게 차용을 할 건지라는 고민들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업무들을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그 남는 시간들을 조금 더 여러 가지의 통찰력을 얻는 데 고민을 하는 데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메시지를 QA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부분에도 이미 일반적인 브랜드에 비해서 20%를 이미 활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어떻게든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맞춤으로 유기적인 고객의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데이터이자 크리에이티브인 그리고 친구이자 동료이자 가장 든든한 나의 또 하나의 브레인이 되고 있는 요즘에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거냐라는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고객의 저니들을 같이 내가 소비자가 됨으로써 또는 브랜드의 입장으로서 같이 경험하고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반자라는 이 표현이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이 어떻게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 그 타이밍에 왜 다른 판단을 하실지 어떻게 느끼지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가고 기술을 활용하지만 데이터라는 얘기를 드리지만 오히려 남은 시간들은 더 브랜드와 고객들, 소비자들과의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여정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경험이더라도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감동과 즐거움과 기쁨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를 그리고 존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차용했던 일부의 CER 리포트 중에서도 아시아의 그리고 한국에 대한 데이터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QR코드 안에서 직접적으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나 저희 부스 또는 언제든지 저희 리셀러이신 AB180과 브레이즈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